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지방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피해자 한 분이 요즘도 계속 외국에서 한국에 온 이주 여성들이 빠른 시일에 가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개업자하고 또 여성하고 혼인무효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한 5,600만 원 쓰신 것 같아요. 여성이 한국에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내가 알려지지 않을게요. 이 남성은 전형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보셨는데 오늘은 피해를 상담도 지금 옆에 계시는데 아무 말씀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목소리라도 들리면 또 결혼업자와 대화가 좀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무 말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일단 피해 예방은 결혼 이용자나 결혼 피해를 보신 분들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한국에 와서 또는 한국에 오기 전에 가출하는 사건이 오지 않고 한국에서 가출해가지고 이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한 것이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지를 다들 몰라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이혼 자료라든가 뭐 가출 자료 이런 걸로 보면은 한국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 같은 국제결혼 피해센터 설립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국제결혼 전체적인 모든 피해 내용은 한국에 왔든 오지 않았든 그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든 가출을 하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출하고 또는 뭐 간통을 하고 이혼 사유를 뒤집어 씌워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피해를 주는 피해 사례가 더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신 분도 이제 재결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참고하세요. 한국에 오기 전에 결혼식을 하고 나서 또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또는 결혼식을 할 것처럼 예약을 하고 한국 남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지급받고 파혼하는 것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도망을 가거나 한국에 와서 고향에 갔다가 안 오거나 이런 분들보다 아예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다시 설명드리면은 혼인신고를 했거나 결혼식을 했거나 또는 결혼식 도중이거나 또는 결혼식을 할 것처럼 약속을 하고 금전을 편취한 후에 파혼을 하고 한국에 오지 않고 한국인 남성들 및 한국인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료이긴 하지만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다. 한마디로 그나마도 꼼꼼하고 상세한 내용은 빈 경우가 많다. 어머니 전화 누가 전화 온 거죠? 엄마 전화 왔네. 네. 자,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전혀 몰랐던 여보세요? 그렇다면 한국에 와서 도망가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출하고 간통하고 절도하고 그 밖에도 많은 남의 애기라든가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한국인들이 네. 많은데 그렇다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한국에 오지 않고 한마디로 이혼남이 되는 피해자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깨달음을 얻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인과 혼인 생활을 하던 중에 또는 공항에서 도주하거나 또는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고향에 갔다가 오지 않거나 또는 임신을 기피한다거나 잠자리를 거부한다거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취업을 한다거나 남편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파탄 파혼을 하는 경우보다 한국에 오지 않고 파혼하고 파탄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결혼 피해가 있는 것인가를 저의 영상을 보시는 정부 관청에서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결혼을 준비하시는 결혼 이용자들도 그만큼 국제결혼이 큰 문제가 있고 위험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갔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내가 안 보냈는데 누가 가져? 결혼 생활에 종집을 찍는 그 기간 한마디로 이혼하는 그 상황 이런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결론이 나겠는가 말씀드립니다. 통계청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14,000명의 자료를 복합적으로 하면은 약간 차이는 나고 뭐라고? 0.3% 0.5%의 오차는 있을지언정 정확성은 높습니다. 왜? 여기 오늘 오신 분도 지금 2시간, 3시간 이상 장시간을 대화를 했고 오기 전에도 몇 번 통화를 했고 또 가고 나서도 통화를 했거든요. 그만큼 통계청 자료야 뭐라고? 가출했습니다 하면 가출 신고 딱 해가지고 자료만 남고 이혼했습니다 하면 이혼 신고만 남지만 혼인 모여를 받아도 이혼, 혼인 취소를 받아도 이혼, 여성의 잘못으로 외국인들의 잘못으로 이혼 승소를 했어도 한국 남편들이 승소를 했어도 한국 여성들이 승소를 했어도 이혼으로 판결이 되잖아요.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잖아요. 혼인 모여를 우리 한국 남성들, 한국 여성들이 받았다면 그건 전적으로 외국인들이 잘못인 거예요. 옛날에 이걸 정확하게 정부 관청, 통계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우리가 혼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살자고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며칠을 살든 몇 달을 살든 그것을 가지고 결혼 생활의 기간, 혼인 생활의 기간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최소 수년간 그것도 행복하고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결혼 생활을 할 때 그것을 결혼 생활이라는 말을 쓰지 온갖 속을 썩이고 고통을 주고 도망을 가는 그런 여성들과 법률적으로 혼인 생활 기간이라고 하는 그 결혼 생활을 가지고 결혼 생활 기간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는데 안타까운 사실과 현실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국제 결혼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분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분명한 것은 선진국과 선진국의 국제 결혼은 피해가 상당히 적어요. 나이, 외모, 건강, 신체적인 문제, 경제력 이런 것이 대등한 국가와 국가의 결혼은 피해가 월등하게 적다. 꼭 참고하세요. 두 번째 분명한 것, 그 반대 현상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 더 붙여서 세 번째 분명한 것, 이것이 가장 두 번째나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아요. 결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물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여성, 나이 많은 남편 또는 나이 많은 여성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한 세상 살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력이 차이가 나고 건강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성격 문제, 외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잘 사는 부부가 있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위험한 확률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자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과 한국인의 결혼, 한국인 남성, 한국인 여성의 결혼 생활 기간, 그리고 이혼하는 그 기간은, 잘 들어주세요. 평균 10년이 넘어요. 그리고 어느 해는 11년, 13년, 어느 해는 15년. 사람에 따라 달라서 평생을 함께 하다가 인생 막판에 이혼하는 황혼 이혼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국인의 이혼은 13.7년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혼하는 말씀하지 마세요. 사유 굉장히 중요하죠. 이혼하는 사유가, 한국인 부부들은 협의이혼이 많아요. 협의이혼, 그 협의이혼 속에는 자녀를 낳고 장가를 보내거나 시집을 보내거나 이렇게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다가 성격 차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거나 어떤 남편이나 아내가 간통을 했거나 이런 문제로 이혼을 합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나 외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한국인 남편들의 고통이자 고충은 기가 막히게도 외국인 여성들의 간통, 가출, 끝없는 돈 요구, 취업 요구, 초청 요구, 가족 초청, 그리고 고향으로의 송금. 물론 송금 해줘야죠. 가난한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가난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거짓으로 살아주면서, 형식적으로 살아주면서, 그리고 그 돈을 바꿔서 도망갈 것을 암시하거나 또는 속이면서 하는 것까지 주면 안 되잖아요. 사랑 없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속아서 돈을 준다? 그런 남성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부부들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확률이 엄청 높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 끝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긴 하지만 그 기간이 무려 13.7년 정도가 된다. 그런데 외국인 아내들과 외국인 남편들과의 이혼하는 그 동시에 결혼 생활의 기간을 따져봤더니, 형식적인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죠. 형식적인 결혼 속에는 너무나 나쁜 행동을 하는 외국인 아내, 외국인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외국인 여성들, 외국인 남편들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절대로, 내가 절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여성들, 나쁜 사람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나쁜 사람, 나쁜 여자가 아니라면은, 이주 남성이 아니라면은 저를 공격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도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는 사람이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3.1년, 3.7년이에요. 20년, 30년 사시는 국제결혼 부부도 있지만, 공항에서 도망간다거나 하루 만에 도망간다거나 며칠 몇 달 만에 도망가는 여성들이, 이주 여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화가 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국인 부부들은 행복하고 다정하고 자녀들을 낳고 어느 정도의 안정되고 가정생활다운 가정생활을 하다가 사유가 발생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나마도 1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살다가 이혼을 하더라.
그리고 서로가 협의하여서 이혼하더라. 그런데 국제결혼 부부는 유독 선진국 제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진국 제외하는 거예요. 가난한 국가, 가난한 나라에서도 부자가 있겠죠. 그런데 가난한 국가, 가난한 여성들이 좋은 여성들도 있지만 한국에 와서 애기도 많이 낳고 잘 살아주는 여성들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돈벌이 목적으로 아버지뻘, 할아버지뻘 남성들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당신들 그 눈앞에 보이잖아.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그런데 돈 벌려고 할아버지한테 오빠라고 그러고 할아버지한테 오빠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상당수의 한국 이 중개업자 이 연놈들이라고 하면 너무 잔인한 말 같지만 나쁜 중개업자들 한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 연놈들이 오빠라고 부르가 이게 오빠라고. 한국에서 남편은 아니 어떻게 남편이 오빠가 돼요.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오빠 하니까 그것도 다 고쳐야 되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끝냅니다. 한국인 부부가 월등하게 행복면 그리고 결혼생활 유지면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생활면에서 월등하게 높더라. 되도록이면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외국인 여성들, 외국인 남성들 한 가지 또 팁을 드릴게요. 팁이란 말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한국인 남편들이 가난한 국가의 가난한 여성들과 결혼을 할 때는 나이 차이가 한국인 남성들이 월등하게 많지만 한국인 여성들이 가난한 국가의 가난한 외국인 남성들과 결혼을 할 때는 한국인 여성들이 나이가 월등하게 많더라. 많게는 20년, 30년 차이가 있더라. 내가 그동안 제가 상담한 수많은 한국인 여성들의 피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사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을 할 때 자연신적으로 생리적 현상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예쁜 꽃을 좋아하고 젊고 건강한 것을 좋아하고 외국인 여성들도 똑같아요. 외국인 남성들도 똑같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 남성들이 한국인 여성들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인 여성들도 눈이 높다 보니까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인연을 만나면 잘 살기도 하지만 빨리 체류권을 보장받고 한국에서 돈을 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거나 한국인 여성에게 돈을 편취를 하거나 착취를 해서 자기의 목표, 이 여성은 빈껍데기 범죄적인 아내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접근을 해서 돈과 취업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가차없이 떠나는 거예요. 외국인 여성들의 잘못된 행동처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제결혼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결론으로 피해가 종결되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 실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제결혼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얼마나 많고 그 국제결혼 생활 및 국내 한국인 부부의 결혼 생활 유지 기간은 이혼을 할 때까지 어느 정도 되는가 통계청 자료 및 제가 가지고 있는 14,000명에 이르는 피해 상담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100% 정답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이렇게까지 많은 국제 결혼 피해가 있는데 내가 굳이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자각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피해 예방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말씀하지 마시고.